안녕하세요. 시영글 교수입니다. 1장 사업결합의 7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은 그리 심각하진 않아요. 먼저 잠정금액이라는 걸 수정하는 건데요. 잠정금액은 취득일에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 그럼 잠정금액으로 자산부채를 일단 인식을 했다가 이후에 새로 입수하는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확정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이제 애초에 잠정금액을 어떻게 수정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후속 측정은 취득일에 인식했던 몇 가지 자산 부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조건부 대가를 포함하여 기준서에서 별도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기간 동안 또는 측정기간 종료 후 조정인데요. 바로 잠정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측정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여다보십시다.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 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의 공정가치를 사업결합 당시에 확정짓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잠정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후에 잠정금액을 사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를 측정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정할 수가 있어요. 특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잠정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후라면 그거는 잠정금액 수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걸 전부 소급 수정하는 겁니다.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 상황과 상관이 없다면 이는 소급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표 10은 측정기간 동안 혹은 측정기간 종료 후에 잠정금액으로 인식했던 자산부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를 요약한 건데요. 먼저 측정기간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정보를 입수해서 잠정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일에 이 새로운 정보를 그때 이미 알았더라면 인식했을 금액으로 잠정금액을 소급 조정하고요. 그러면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가 바뀌었을 테니 영업권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일에 인식했을 추가적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영업권도 바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측정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즉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났어. 이때 새롭게 정보를 입수해서 잠정금액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1008호에 따른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회계 처리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금액을 인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류 수정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오류 수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오류 수정이라면은 전기손익, 수정손익 전부 관연도 금액을 재작성하고 소급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오류로 간주가 된다면은 전진 적용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측정 기간 중에 잠정금액으로 측정한 피취득자 순자산 금액이 변동됩니다. 순자산이 늘어나거나 순자산이 감소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업권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자산이 늘어나면 잔여액으로 결정되는 영업권이 내려갈 것 같고요. 순자산이 감소가 되면 영업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우리가 따져볼 거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이에요. 관연도 말에 잠정금액으로 측정한 순자산 금액에 기초해서 영업권을 인식하고 이미 영업권 손상차손도 인식을 했는데 이후에 측정기간 동안 잠정금액이 그게 아니야, 바꿔야 돼. 그래서 영업권이 바뀌면 영업권의 손상차손도 바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와 그 다음 예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잠정금액을 수정하는 순자산이 영업권이 배분된 CGU를 구성하느냐,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CGU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CGU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권 손상차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합병을 할 때 CGU가 2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야. 그리고 거기에 영업권이 배분이 됐다면은 영업권 금액은 바뀌더라도 손상차손은 바뀌지 않는다. CGU가 2개 이상이고 그 중에 하나만 배분이 됐어. 그러면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CGU를 구성하는 순자산 금액이 바뀔 때만 영업권 손상차손을 변동시킨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12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 4분기에 의뢰사를 취득을 했는데 의뢰사 순자산의 일부를 잠정금액으로 측정을 해서 일단 영업권 100을 인식을 했대요. 갑회사는 영업권의 손상 목적을 위해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의뢰사를 두 개의 현금 창출 단위로 나눈 거예요. CGU1, CGU2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 중에 CGU1에 전부 영업권을 배분을 한 거예요. 이 CGU1이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 100은 CGU1에 귀속이 된 겁니다. 자, 1년도 말 현재 CGU1, 2의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금액은 1년도 말 CGU1의 순자산은 700, 2는 300인데 영업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영업권 100은 요 순자산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의뢰사 순자산 금액과 이전 대가의 차이가 영업권 100이고요. 이거를 손상의 목적상 CGU1에 배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700, 300, 영업권 100. 그럼 이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영업권을 어디에 붙였든 상관없이 1년도 말의 회수가능액은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CGU1을 통째로 판다면 순공정 가치가 얼마인가? 팔지 않고 계속 사용 가치는 얼마인가? 그 중에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잖아요. 영업권이 있든 없든 회수가능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740, 310 이렇게 되는데 영업권을 CGU1에다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CGU1의 장부금액은 800이죠. 회수가능액이 740이기 때문에 CGU1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60 인식을 한 거예요. 반면에 CGU2는 순자산 장부금액 300, 회수가능액 310, 손상이 발생 안 했네. 그래서 손상차손 금액을 인식 안 한 겁니다. 자, 갑회사는 사업 결합일에 잠정금액으로 측정했던 항목을 다음 연도 1분기 말에 다시 측정했대요. 그랬더니 잘못한 거야. 20만큼 순자산이 늘어났어야 되네. 그렇다면은 영업권 굿윌은 100이 아니라 80으로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잠정금액을 수정한 순자산 22, 도대체 CGU1의 순자산이냐 CGU2의 순자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요. CGU1을 구성하는 순자산인 경우와 CGU2를 구성하는 순자산인 경우로 구분해서 영업권 손상차손 변동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잠정금액을 수정했죠. 20만큼 늘렸는데 요 순자산이 CGU1에 해당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CGU1에 영업권이 이미 배분이 됐죠. 앞서 CGU1, 2 기말 순자산이 700과 300이었는데요. 다음 연도 1분기에 가서 20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소급 수정해야 되죠. 바로 요 CGU1의 순자산이 700이 아니라 720이었어야 한다. CGU2는 그대로 300이고요. 그렇다면은 순자산이 20 늘어나면 영업권은 애초에 20만큼 덜 잡았어야 되지. 그래서 영업권이 80이에요. 이때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1년도 말에 만약에 20이 제대로 잡혔더라도 영업권이 80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에 이때 장부금액은 800이었을 거다. 어쨌거나 회수가능액은 CGU1이나 CGU2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00과 740의 차이, 영업권 손상차손은 60이고요. CGU2에 대해서는 손상을 인식 안 하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영업권 금액 80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요. 손상차손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잠정금액을 수정한 순자산, 즉 20만큼 늘려야 되는데 이게 CGU2와 관련된 거래. 그래서 여기가 300이 아니라 320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영업권은 CGU1, 2를 가르기 전에 전체 사업결합, 의뢰사 사업결합의 순자산 공정가치하고 이전 대가의 차이로 인식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을 더 늘렸어야 된다고 하니까 영업권은 이 1번과 마찬가지로 20 줄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80입니다. 자, 그럼 눈여겨보실 게 CGU1의 북밸류가 780이고요. 여기가 320인데 회수가능액은 어디에다가 어느 CGU에 영업권이 배분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CGU1은 장부금액이 780인데 회수가능액이 740이기 때문에 여기서 40만큼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고요. CGU2는 순자산이 320, 회수가능액이 310이니까 별도의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을 또 인식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잠정금액을 수정한 순자산이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이런 CGU2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만
영업권의 손상차손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기말 영업권의 장부 금액은 80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예하고 유사한데요. 자, 1년도 7월 1일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였대요. 사업결합이고요.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공정가치에는 잠정금액으로 인식한 유형자산 공정가치가 빠져 있답니다. 갑회사는 을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하려고 했지만 1년도 재무제표 발행 승인까지 가치평가를 종료 못했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만 원을 여기다가 넣어서 재무제표를 확정을 지었다는 거죠. 동유형자산의 잔존내용요소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요. 이전 대가로 공정가치 30만 원의 갑회사 주식을 발행 교부했노라. 먼저 물음 1번은 취득일인 1년도 7월 1일 분개를 하자라는 것이죠. 7월 1일 날 순자산의 공정가치 60만 원에 5만 원에 잠정금액을 넣어서 65만 원이 됐겠네. 자산은. 부채는 그대로고요. 30만 원 이전 대가, 그래서 영업권을 5만 원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요. 자, 2번은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는 다음 년도 3월에나 종료가 됐대요.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즉 만 원만큼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줄여야 되겠네요. 1년도 12월 말에 공표된 갑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된 일부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은 물음 1에서 구한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은 5만이 될 테고요. 5만을 구해놨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47,500이래요. 왜 47,500이냐 하면 5만으로 잠정금액 유형자산을 잡아놨잖아요. 그거를 10년 상각하는데 6개월 상각이기 때문에 2,500만큼 상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47,500. 이와 같이 1년도 12월 말에 공표된 갑회사 재무제표의 금액,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2년도 말에 비교 목적으로 표시되는 1년도 재무제표에 지금 잔정 금액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부랴부랴 소급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급 수정된 1번, 2번, 3번의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자. 손상차손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음 1번의 해답으로 가서요. 당초에 7월 1일 날 이게 65만이 아니라 64만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업권은 6만이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 영업권은 만 원이 증가하여 동그라미 1번 금액은 6만이 될 겁니다. 한편 처음부터 유형자산은 5만이 아니라 4만으로 잡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 원만큼 줄어 있을 겁니다. 만 원에 10년에 6개월치 감가상각비 500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줄여야지.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2,500이 아니라 여기서 500을 뺀 2,000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4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2,000이 빠진 38,000이 요 새로 확정된 자산의 기말 장부금액일 겁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애초에 회사는 47,500인데 만 원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500만큼 덜 잡았어야 되니까 더하기 500 해도 38,50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음 3입니다. 물음 2번에서 1년도 말에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추가해부제. 그럼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된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갑이 의뢰사 취득에 따라서 시너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CGU에 물음 1에서 구한 영업권, 즉 5만을 배분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1년도 말에 영업권 손상차손 만 원을 인식했대요. 그래서 영업권 손상차손 만 원을 인식했고 1년도 말에 결국 5만 원에서 만 원을 뺀 영업권이 4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정금액을 재측정한 유형자산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자산은 아니래요. 요거 좀 전에 했던 예와 유사하죠? 손상차손 금액도 수정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교 목적으로 작성하는 1년도 소급 수정한 재무제표의 손상차손은 만 원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1년도 12월 말에 공표된 갑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된 일부 계정 금액이 다음과 같대요. 앞에 사례에서 보면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7,500, 유형자산의 상각비 2,500. 이거는 똑같은 금액이고요. 1에서 구한 금액 5만, 뭐 여기까지는 같고 지금 차이점은 영업권의 손상차손 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다시 한번 잠정금액을 수정한 자료의 기초에서 1, 2, 3, 4 수정해보자 라는 것이죠.
당초 회사가 1년도 말에 분기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유형자산 5만을 포함해서 이제 자산이 65만이었을 것이고요. 여기 부채 잡았을 것이고요. 영업권을 5만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요만 중 만원만큼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5만이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은 64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업권은 대변은 똑같으니까 5만이 아니라 6만이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손상차손은 요 영업권 5만원과 회수가능액의 차이가 만원이니까 회수가능액은 영업권이 얼마로 잡혔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6만원에서 다시 회수가능액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손상차손은 2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5만원에서 만원으로 회수가능액 4만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업권 6만을 4만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상차손은 2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2만이 되는 거고요. 영업권은 어쨌거나 5만원에서 만원을 주기나 6만원에서 2만원을 주기나 똑같이 4만원이죠. 나머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하고 최종 금액은 앞에 물음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후속 축정의 회계 처리인데요. 기준서 1103호는 후속 축정 대상을 다시 취득한 권리, 우발부채, 보상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로부터 내가 부여한 권리를 다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다시 취득한 권리는 잔존 계약 기간에 걸쳐서 상각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우발부채도 식별할 수 있는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발부채를 인식을 했을 때 자,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과 2 중에 큰 금액으로 측정을 하라는데 1번은 충당부채기준서 1037호에 따라서 추정한 금액 하고요. 2번은 뭐냐면 1115호가 수익기준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보증부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채가 이익으로 전환이 될 텐데요. 1115 수익기준서에 따라서 인식한 이익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즉 이익으로 대체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미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측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보상자산, 각 후속 보고기간 말에 취득자는 취득일의 보상대상 부채나 보상대상 자산과 동일한 근거로 인식한 보상자산을 보상금액에 대한 계약상 제약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보상자산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반영해라. 이 보상자산을 보상대상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보상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했죠. 반면에 공정가치 이외의 다른 측정 기준으로 보상대상 항목을 측정했으면은 보상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을 안 하는데 다만 회수 가능성이 좀 불확실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한편 2번은 보상자산을 회수 또는 매각하거나 보상자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됐다면은 이를 제거해야 되겠죠.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입니다. 측정 기간의 조정에 해당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건데요.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취득일 후에 추가 입수한 정보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라면은 이는 측정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부 소급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취득일 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인데요. 이는 측정기간 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부 대가를 애초에 자본으로 분류했느냐,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를 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본으로 분류를 했다면은 자본은 공정가치 재측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측정하지 않고요.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 처리해라. 즉 정산이 됐으면은 자본 대 자본으로 대체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밖에 조건부 대가라는 것은 금융부채로 조건부 대가를 분류했다라는 이야기인데 1109호 금융상품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무관하게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7월 1일에 의뢰사를 취득하는 사업결합을 했대요.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의 공정가치 18,000, 부채 10,000,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00주인데 공정가치 9,000을 발행 교부했습니다.
다음 연도 12월 말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갑회사 주식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대요. 이게 바로 조건부 대가 아닙니까? 나중에 더 주겠다라는 건데요. 취득을 현재 갑회사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2천으로 추정을 했대요. 회계 처리하라는 건데 1년도 7월 1일에 피취득자 자산, 부채, 공정가치에 교부한 이전 대가 9천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중에 잘 되면 더 줄게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를 2천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영업권이 3천입니다. 물음 2번. 물음 1과 관련해서 2년도 6월 말에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를 2,200으로 다시 평가했는데 이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추가 입수한 정보에 따른 거래요. 이것이 바로 측정 기간의 추가 조정 사항 아닙니까? 자, 회계처리 보자고요. 측정 기간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급 조정합니다. 2,000에서 2,200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건부 대가 올리고요. 영업권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3번은 물음 2번과 관계없이 2년도 6월 말에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를 2,200으로 다시 평가했는데 이는 측정 기간의 조정이 아니래요. 취득일의 조건부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금융부채로 분류한 경우로 구분해서 2년도 6월 말 반기 보고기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건데 일반적인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의 변동입니다. 조건부 대가인 이전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 안 하죠. 금융부채로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200만큼은 조건부 대가 올리고요. 평가 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4번인데요. 물음 3과 관련해서 2년도 12월 말에 여기는 물음 3번은 6월 말입니다. 또 6개월이 지났는데요. 특정 조건을 충족 못해서 조건부 대가가 소멸됐대요. 이때 자본으로 분류한 혹은 금융부채로 분류한 경우로 구분해서 조건부 대가 소멸의 회계 처리를 하라는데 자본으로 분류했던 조건부 대가가 사라지면 다른 자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반면에 금융부채로 분류했던 조건부 대가가 사라지면 금융부채 소멸이익 등으로 해서 당기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1장에서 했던 이 사업결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2장 이후 연결재무제표에도 연계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